파도를 멈추려다 더 지친 당신에게 불안을 다루는 심리의 실제 기술. 지금 이 영상을 누른 이유가 특별히 불행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냥 요즘 마음이 조금 피곤해서, 별일 아닌데 예민해지고, 하루를 망칠 만큼 큰 문제는 없는데 하루를 편하게 보내기엔 뭔가 계속 걸리는 상태. 침대에 누우면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퇴근을 못하는 날이 있죠. 오늘 내가 한 말들, 못한 일들, 상대의 표정,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하는 후회. 그런데 더 지치는 건 그 모든 게 내 부족함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더 성숙했으면, 내가 더 단단했으면, 내가 더 똑똑했으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먼저 던져볼게요. 당신은 정말로 늘 단단해야 하나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불안을 없애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생각은 더 많아지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오늘은 위로를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지려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면 정상입니다. 그 불편함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해 제시.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오해.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다. 둘째 오해.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 셋째 오해. 단단해진다는 건 감정을 없애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상황을 해석하고 몸을 준비시키는 방식입니다. 불안은 위험에 대비하려는 신호일 때가 많고, 슬픔은 상실의 의미를 정리하려는 과정일 때가 많고, 분노는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동 반응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즉시 없애려 합니다. 없애려면 뭔가를 해야 하니까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확인을 하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늘리고 검색을 하고 스크롤을 합니다. 그 순간엔 잠깐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문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왔다. 바로 행동했다. 불안이 잠깐 줄었다. 그러면 뇌는 결론을 냅니다. 불안은 위험이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 이 학습이 반복되면 불안이 올 때마다 더 빨리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곧 피로가 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불안할 때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있나요? 아니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태에 있나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더 지치게 됩니다. 오늘 다룰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살아가는 기술은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 설명입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고
관계가 흔들리고 몸이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건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삶의 기본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파도를 멈추려 합니다. 불안을 없애고 완벽히 정리하고 상처를 지우고 관계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도를 멈추려는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또 못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역시 약해. 오늘은 그 루프를 끊겠습니다. 파도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파도 위에 머무는 법. 흔들리면서도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심리 기술로요. 내 명언의 깊은 의미 해석. 파도 위에 머문다는 말은 감정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이 시키는 첫 행동을 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불안하면 정말 위험한 것 같고, 창피하면 정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 같고, 분노하면 정말 지금 당장 공격하거나 끊어야 할 것 같고, 외로우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고, 하지만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는 참고 자료입니다. 결정권이 아닙니다. 파도 위에 머문다는 건 신호는 받되 좋다는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멋있게 말하면 성숙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을 살리는 습관일 수도 있고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드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로 바꾸기 위해 심리원리 세 가지를 연결합니다. 첫째, 감정 회피는 불안을 키운다. 둘째, 인지적 융합과 거리두기. 생각과 나를 분리한다. 셋째, 통제의 착각과 선택의 회복. 에너지를 옮긴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고 각 원리마다 현실 사례 하나, 공감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듣는 동안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떠올려 주세요.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구체적 설명, 현실 사례, 청자가 공감할 질문. 첫째 원리. 감정 회피는 불안을 키운다. 감정 회피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핵심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안하면 계속 확인한다. 미안하면 과하게 설명한다. 외로우면 아무나 붙잡는다. 불편하면 스크롤로 덮는다. 걱정되면 계속 검색한다. 초조하면 일을 더 벌린다. 회피의 위험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을 위험으로 더 강하게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팀 채팅방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러면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갑니다. 메시지가 왔나? 상사가 온라인인가? 누가 내 얘기를 했나?
확인하면 잠깐 안정됩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확인합니다. 업무는 밀리고 집중은 깨지고 피로는 쌓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채팅방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가 불안을 위험으로 해석하면 확인을 통해 통제감을 찾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과거에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지? 그 생각을 지우고 싶어서 영상 하나를 틀고 또 하나를 틀고 짧은 영상들을 계속 넘깁니다. 잠깐은 잊힙니다. 그런데 잠은 더 멀어지고 내일은 더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면 감정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밤 같은 패턴이 더 쉽게 반복됩니다. 이게 감정 회피의 구조입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가 감정을 더 오래 붙잡게 만드는 구조.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가장 자주 하는 회피 행동은 무엇인가요? 확인, 과한 설명, 늦은 스크롤, 과식, 과로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건 무엇인가요? 둘째의 원리, 인지적 융합과 거리두기,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기술. 인지적 융합은 생각과 내가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머릿속 문장을 사실처럼 믿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 나는 늘 이렇다. 이번에도 망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다. 나는 결국 혼자일 거다. 이 문장들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걸 생각으로 취급하지 않고 현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몸은 실제 위협을 당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해석이고 가설이고 예측입니다. 특히 불안한 상태의 생각은 위험 쪽으로 편향되기 쉽습니다. 거리두기는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다시 놓는 기술입니다. 아주 작은 문장 변화로 시작합니다. 나는 망했어. 대신 지금 내 머릿속에 망했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 저 사람은 날 싫어해. 대신 지금 내 마음이 거절을 예측하고 있다. 이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생각이 나를 통째로 삼키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현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늦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자동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마음이 식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여기서 많은 사람이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하는 방향, 다른 하나는 일부러 차갑게 굴며 상대를 시험하는 방향. 둘 다 결국 관계를 더 긴장시킵니다. 불안이 관계의 운전대를 잡게 되니까요. 거리두기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내 뇌가 최악을 상상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서 이유를 찾고 있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행동이 바뀝니다. 바로 반응하는 대신 한 번 숨을 쉬게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당신을 가장 괴롭힌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사실로 취급했던 순간 당신의 행동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나요? 셋째 원리, 통제의 착각과 선택의 회복.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통제감을 찾습니다. 문제는 통제감이 실제 통제가 아니라 통제의 착각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 타인의 평가, 지나간 과거, 확률이 섞인 결과. 그런데 우리는 이것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왜 그랬는지 완벽히 이해하려 하고, 오해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에너지만 빠져나갑니다. 선택의 회복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에너지를 옮기라는 말입니다. 현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납니다. 내가 말투가 문제였나?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저 사람은 날 무시하나? 내 평판은 끝났나? 여기서 통제 불가능한 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게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건 다음번에 내 의견을 더 명확히 구조화하는 방식, 필요하면 회의 전 한 사람에게 미리 공유하는 행동, 그리고 오늘 저녁 내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일상 사례를 들어볼게요. 가족과 통화했는데 말 한마디가 계속 걸립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더 잘 대응했어야 했나? 머릿속에서 대사가 수십 번 바뀝니다. 여기서 통제 불가능한 건 상대의 말버릇과 성격입니다. 통제 가능한 건 다음 통화 시간을 줄이거나 특정 주제를 피하거나 통화 후 나를 진정시키는 루틴을 넣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요즘 붙잡고 있는 문제 중에서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 에너지를 옮길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세 가지 원리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오해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파도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파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달라지는 건 파도를 대하는 내 행동의 자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 반응이 줄어들면 삶의 많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더 이상 폭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요? 아니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걸 멈추고 싶나요? 둘은 다릅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먼저 다룹니다. 무너지는 걸 멈추는 기술. 그게 있어야 해결도 시작됩니다. 7실천 전략 5가지 제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5가지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의 자동 반응을 조금 느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첫째, 반응 지연 90.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우리는 즉시 뭔가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스크롤을 합니다. 여기에 규칙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바로 행동하지 않고 90초만 지연합니다. 90초 동안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어깨를 한번 내리고 발바닥 감각을 느끼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풀어줍니다. 이건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몸의 경보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경보가 낮아지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둘째, 생각 라벨링.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질 때 그 생각에 라벨을 붙이세요. 이건 걱정이다. 이건 예측이다. 이건 자기 비난이다. 이건 과거 회상이다. 라벨을 붙이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이 운전대를 잡는 시간을 줄입니다. 특히 자기 비난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엄격한 목소리가 켜졌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려다 과해진 보호자일 때가 많습니다. 보호는 감사하되 운전은 맡기지 않는 겁니다. 셋째, 통제 가능한 목록 3줄. 불안이 커질수록 머릿속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서 분리합니다. 지금 통제 가능한 것 3가지, 지금 통제 불가능한 것 3가지, 오늘 내가 할 작은 행동 1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통제 가능. 오늘 밤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기. 내일 일정에 여유 10분 확보하기. 상대에게 한 번만 정리해서 말하기. 통제 불가능. 상대가 어떤 표정으로 듣는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일 일이 완벽히 풀리는지, 작은 행동, 따뜻한 물 마시고 샤워하고 20분 일찍 눕기. 이걸 쓰는 순간 에너지가 옮겨갑니다. 통제 불가능한 세계에서 통제 가능한 현실로. 넷째, 회피 행동의 대체를 미리 준비하기. 회피는 나쁜 게 아니라 자동입니다. 자동을 끊으려면 대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할 때 계속 메신저를 확인한다면 타이머 5분을 걸고, 확인은 타이머가 끝난 뒤 한 번만 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크롤을 한다면 침대 옆에 종이를 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3줄만 적고 덮습니다. 핵심은 완벽히 끊는 게 아닙니다. 패턴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도가 약해지면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다섯째, 관계에서 즉답 금지 문장 하나 만들기. 관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즉답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불안을 없애려 하고 말로 통제하려 합니다. 되게 더 꼬입니다. 그러니 미리 문장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내가 예민한 상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얘기하자. 지금 바로 답하면 실수할 것 같아 시간을 조금만 줘. 이건 회피가 아니라 파도 위에 머무는 기술입니다. 즉답을 미루는 것이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7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즉답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나요? 그때 한 문장만 늦췄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흔히 잘못 이해되는 부분 정리.
여기까지 들으면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해. 파도 위에 머문다는 건 참기만 하라는 뜻이다. 아닙니다. 참는 건 눌러두는 것이고, 눌러둔 것은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파도 위에 머문다는 건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시키는 첫 행동을 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허용하고 행동은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오해. 거리두기는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다.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생각은 더 커집니다. 거리두기는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이 지나갈 시간을 주는 기술입니다. 셋째 오해. 통제 불가능한 것을 내려놓으면 무기력해진다. 반대로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육학 심리 원리마다 집착할수록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선택의 회복은 내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지점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무기력은 줄어듭니다. 넷째 오해. 이런 기술은 마음이 약한 사람만 필요하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육각 심리 원리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 자신을 더 깊이 끌고 가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여기서 8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흔들리는 날에 자신에게 어떤 말투로 말하나요? 비난하나요? 아니면 설명하나요? 둘 중 무엇이 더 많나요? 구 전체 내용 요약.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감정을 없애야 강해진다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면 실패라는 믿음입니다. 불안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명언은 방향을 바꿉니다. 살아가는 기술은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심리 원리를 받습니다. 감정 회피는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불안을 키운다. 인지적 융합 상태에서는 생각이 사실이 되고 거리두기는 생각을 생각으로 되돌려 놓는다. 통제의 착각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선택의 회복은 통제 가능한 행동으로 힘을 옮긴다. 그리고 오늘 바로 적용할 5가지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반응, 지연 90초, 생각 라벨링, 통제 가능한 목록 3줄, 회피 행동 대체 준비, 관계에서 즉답 금지 문장.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9번째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파도를 멈추려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파도 위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당신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여운 멘트.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흔들릴 때 어떤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파도는 옵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올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며 더 깊은 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파도가 없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는 날에도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다시 시끄러워지면 이 문장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파도가 왔다. 나는 이 위에 잠깐 머물 수 있다.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연습할수록 당신 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당신이 스스로를 더 소모하지 않도록 잠시 멈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필요하다면 구독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이길 바랍니다.